기능 소개 및 데모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로비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방을 만들거나 원하는 방에 입장하거나 초대를 받아서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모두 준비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은 어, 사람들은 랜덤으로 주어지는 알고리즘 문제를 다른 참가자들보다 빨리 풀어야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자동으로 서버로부터 뿌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꼭 직접 플레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도 정말 재밌어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한 후 실행 버튼을 눌러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채점할 수 있고 제출을 눌러서 비공개 테스트 케이스로 이제 어,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문제를 풀거나 이제 카운트다운이 종료가 되면 게임 끝나고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 주소입니다. 여기 접속하셔서 한 번쯤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주스탠드, 테일윈드를 사용했고 백엔드는 네스트, 익스프레스, MySQL, 도커, 엔진엑스를 사용했습니다. 기술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했는데요. 발표 시간에 모두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상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프로젝트 위키에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부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기술들로 이렇게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유를 먼저 찾고 그 다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고와 어, 고민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위키에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저희 백엔드 팀은 둘 다 프로젝트 경험이 전무합니다. MySQL, 익스프레스를 제외하고 모든 기술이 처음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획된 것들을 모두 구현해내었습니다. 먼저 채점 서버를 만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 서버 구현에 앞서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 세 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코드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채점할 것인가. 두 번째는 보안, 세 번째는 성능이었지만 세 번째는 갑작스럽게 리팩토링 그 과정과 그 검증 과정이 들어가게 되어서 구현은 3주차 때 대부분 했지만 그때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겨서 어, 시간이 안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가 제출한 코드를 채점하기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 선택지를 고려를 해야 했는데요. 일단 사용자가 제출한 코드를 바탕으로 채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코드를 서버가 실행해야 하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때 자식 프로세스에게 그것을 실행하게 하느냐, 아니면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과 사고의 흐름에 따라 그것을 문서화했지만 너무 길고 장황해서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어, 막 채점 서버를 개발할 당시에는 런타임 동안에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듈이 개발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컨테이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도커는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호스트 OS가 리눅스이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오버될 때 어, 리눅스는 가장 밥을 많이 먹는 프로세스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정을 두고 결과적으로 만약 멀티스레딩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면 채점 서버가 죽게 되므로 저희는 멀티 프로세스 방식으로 채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사용자가 전달한 코드를 실행할 때 보안입니다. 사용자가 제출한 코드를 그 어떠한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실행한다면 시스템을 장악하는 일은 누워서 똥 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금해져서 프로그래머스 같은 사이트는 보안을 어떻게 구성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래머스의 채점과 관련된 모든 소스 코드는 물론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킬해서 채점을 종료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된다고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의 컨테이너에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디렉터리, 찬우라는 이름의 디렉터리를 코드를 채점 서버에게 만들려고 전달을 했는데, 실행한 코드에 따라 디렉터리가 컨테이너 내부에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을 허용하면 공격자는 자기 임의대로 컨테이너에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첫 시도로 도커는 호스트 OS에 제공하는 커널을 공유한다고 하니 리눅스의 보안 컴퓨팅 모드를 사용해 봤습니다. 화이트리스트로 허용된 시스템 콜만 컨테이너에게 허락하는 기능인데요. 사용 결과 킬이나 메이크 디렉토리 같은 함수는 막을 수 있었지만 라이트를 막으니까 컨테이너가 아예 생성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방법이 바지 사장 유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채점을 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npm을 사용을 했는데 npm은 패키지 정보로부터 캐시를 만들고 그 캐시를 읽어서 실행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를 반드시 라이트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고민했습니다. 공격자에게 라이트 시스템 콜을 허용하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npm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인스턴스의 패키지를 설치한 후에 컨테이너 내부에 마운팅하고 노드로 실행하니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유저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채점 방식과 보안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로 작성하니까 굉장히 쉽게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다음으로 웹소켓 부분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적 도전이라기보다는 다음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요청의 유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엔드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모든 요청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는 대로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유효성을 검증을 해야 합니다. 형식에 맞게 데이터가 왔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서버의 데이터와 대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템 사용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나 문제를 풀지도 못했는데 통과했다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아이템을 유저들에게 만들어준 다음 어, 서버에 사용 이벤트만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구현을 했었는데요. 서버에 사용 이벤트만 전달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진짜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쓴 건지 아니면 이제 허위로 발생시킨 것인지 서버에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정보를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고 사용할 땐 서버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해서 유효한 요청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상태 관리는 서버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서버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벤트에 대해 데이터를 검증하고 요청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페이지별 렌더링을 고려한 이벤트 구성입니다. 백엔드는 방 입퇴장 시 로직에서 입퇴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렌더링을 위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아비 규환의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프론트엔드는 이벤트별로 렌더링하는 핸들러를 각각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것은 동일한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코드의 재사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과 로비 데이터를 불러오는 이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벤트마다 별도로 렌더링 핸들러를 작성하지 않고 페이지가 언마운트 될 때만 핸들러를 등록해두면 되게끔 바꿨습니다. 로비 페이지에서 방 페이지로 들어갈 땐 로비 페이지가 언마운트 되면서 로비 퇴장 이벤트가 그리고 방 페이지가 마운트 되면서 방 입장 이벤트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론트엔드에서는 동일한 코드 작성을 피할 수 있었고, 백엔드에서는 각 로직 책임이 분리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입장은 입장만, 퇴장은 퇴장만, 렌더링을 위한 데이터 응답은 데이터 응답만 수행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에러 처리입니다. 유즈 필터 데코레이터를 통해 임의로 작성한 익셉션 필터에서 처리되지 않은 에러들을 일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처리하면 각 핸들러마다 트라이 캐치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에러에 대한 이벤트를 클라이언트에 발생시키기가 했는데 이 방식대로라면 각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를 프론트엔드가 다 각각 또 작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벤트 방식으로 보내는 것보단 클라이언트의 각 이벤트에 대한 응답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 응직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소켓 IO의 게이트웨이 핸들러 함수에서 리턴한 데이터는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액노리지먼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익셉션 필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한 acknowledge 펑션을 exception 필터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exception 필터에서 이 acknowledge 펑션을 실행하면 인자로 전달한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안정적으로 웹소켓을 연결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로그인 이후에 네트워크 연결이 끊이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전역 상태로 웹소켓을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 이동에도 웹소켓 연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연결이 끊기면서 서버가 터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에서는 백엔드와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코드상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흡했던 초기 설계로 인해서 발생한 웹소켓 연결 구조상의 문제를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아이템 생성을 맡기면 해킹 관련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아이템을 생성해서 이벤트를 에밋해주고 클라이언트도 해당 번호를 받아서 아이템을 스테이트에 저장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의 적절치 못한 아이템 사용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버에서 만드는 게임 이벤트를 받고 처리해야 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이템의 가짓수가 너무 많고 코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상태 관리는 리듀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템의 상태는 온, 오프만으로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리듀서만을 이용하면 아이템의 지속 시간을 부여해서 상태를 온오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를 관리해주는 핸들러 함수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리듀서는 아이템의 상태를 켜고 끄는 역할만 하고 아이템 핸들러 함수는 리듀서의 시간을 조절만 하고 그리고 아이템 핸들러 컴포넌트는 리듀서 상태를 보고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역할을 분리했습니다. 또한 게임을 하다 보면 멀티플레이 환경이라서 같은 아이템을 여러 번 맞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는 아예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아이템 시간을 더하거나 아이템 시간을 갱신하거나 두 방식 중에 갱신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구현상의 편의와 밸런스상의 문제 해결에 용이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아이디를 관리하는 객체를 따로 생성해서 기존 아이템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종료 타이머를 제거하고 새롭게 종료 타이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아이템 지속 시간을 갱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입니다. 아케이드 알고리즘 대전 서비스를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설계단의 중요성입니다. 설계할 때 꼼꼼하고 세밀하게 문서를 작성해서 그때그때 말을 맞춰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처음 설계 문서에 맞춰서 그것에 맞게 코드를 작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문서에 꼼꼼히 작성해 놓으면 생기지 않았을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로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분이셨던 오해성 멘토분께서 말씀해 주신 개발은 설계가 8이고 코딩이 2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대 인간 간의 소통과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및 피드백 시간 가지도록 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